네, 지금 화면에 보셨겠지만 TOF라는 용어가 IT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화두가 또 되고 있어서 요거 조금 뎁스 있게,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조용하니까 조금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오늘 오랜만에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 매 연휴가 껴있고 금요일 쉬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화면은 이미 나갔습니다. TOF라는 용어는 어려울 수 있겠는데 아이폰 12에 이 TOF 모듈 탑재됐다고요. TOF 모듈이라는 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 저기 타임 오브 플라이트. 예. 그러니까 쉽게 날아가는 시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라이다라고 이제 애플은 라이다 스캐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라이다 그러니까 광원으로 빛으로 이 그 3차원을 인식하는 기술인데요. 그게 이제 구조광 방식도 있고 이제 그 구조광 방식은 어떤 빛을 쏴서 돌아오는 그 현상을 왜곡의 정도를 보고 이제 그 3D를 관측하는 거리, 거고. 네, 아니 그 왜곡을요. 네, 왜곡을 형상을 왜곡을 이제 관측하는 거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어떤 네. 점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쏴서 그 포인트를 쏴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이 3차원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SL 같은 구조광 방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관측이 가능한데 멀리 있는 것들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TOF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을 이제 관측할 수 있지만 좀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제 AR이나 VR 같은 어떤 기능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그 약칭이다. 날아가는 시간 아니에요? 날아가는 네네, 시간?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찍어서 거기서 이제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제 3차원 이 형상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자율주행차에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그렇죠. 라이다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구조광 방식도 있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도 있는데 예, 이제 용도가 좀 다릅니다. 정확도냐 아니면 거리냐 이런 데 따라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갤노트 12, 갤노트 20에서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 모듈을 제외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애플은 쓰는데 삼성은 뺐어요. 그래서 타이틀이 아까 그랬군요. 삼성은 빼고 애플은 넣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요. 네. 이걸 이제 컴퓨팅으로 딱 뜯어서 보면 이 컴퓨팅이라는 걸 그럼 뭐냐. 처음에 보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되는 게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OS를 어떤 받쳐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 GPU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애플은 OS, AP, 하드웨어 시스템을 다 수직계라서 직접 하죠. 그래서 최적화 그리고 새로운 기능 구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AP는 가지고 있지만 OS를 안드로이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갖다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넣어도 완벽하게 우리한테 최적화하기 힘들어요. 모디파이션이라고 하는 모디파이가 안 되는 참 힘들군요. 그래서 보면 이런 애플이 새로운 기능을 쓰면 넣으면 좀 잘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은 예전에 뭐 호버링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 막 넣었는데 그냥 안 되면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애플이 써서 다시 또 활성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죠. 애플은 공전 히트를 기록했지만 물론 이제 요즘에 버즈도 굉장히 좋지만 버즈가 자꾸 구멍에서 빠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뭐 특정 그 신체 구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컴퓨팅의 어떤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하면 아무래도 좀 다를 거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를 접어도 애플은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 삼성은 일단 그걸 일단 먼저 접고 보잖아요. 마케팅 포인트를 먼저 써보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뭐 색깔과 장단점은 다 있는데 어찌됐건 이 TOF라고 하는 기술과 모듈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 기업들 몇 가지 살펴봐야 돼요. 연관 기업들.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이제 TOF는 지금은 LG 이노텍이 전량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애플 쪽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샤프도 있었고 이제 몇몇 협력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규모나 기술력을 받쳐줄 수 있는 회사가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LG 이노텍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지만 애플 입장에서도 이런 솔벤더, 그러니까 독점 기업한테 이런 부품을 받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이런
그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오필름을 이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하려는 이제 탈중국화 움직임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벤더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MC넥스, 뭐 모듈 업체에서 삼성전기, 우리 MC넥스 네. 몇 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네. 또 변화가 있군요. 네, 그 MC넥스가 이제 좀 TOF 쪽으로 이제 애플의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액추에이터 쪽으로는 자화전자,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C넥스가 사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펼치고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전장용 부품 사업 쪽은 좀 어떤지 본격적으로 MC넥스 이익에 좀 반영이 되고 있던가요? 변화가 좀 있나요? 전장의 어떤 양과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해가 내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네, 내년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한 전체 매출의 한 10% 언더 정도로 이제 전장 카메라 매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투자는 엄청 쏟아부었잖아요. 1조 2천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10%면 1,200억 정도면 굉장히 웬만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어떤 매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체 매출에서는 미미하지만 그동안 그 전장 사업 쪽의 어떤 그 이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단순 카메라만 납품한 거예요. 후방 카메라 쪽으로. 네. 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들 삼성전기나 뭐 LG 이노텍 같은 업체들이 신규로 진입하면서 이런 어떤 출혈 경쟁이 좀 심해졌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이제 조정했습니다. 이제 돈이 안 되는 모델들을 좀 쳐내고 네. 이제 그랜저 이상급, 뭐 소나타 이상급 뭐 이런 고급 모델에만 이제 차종만 좀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AVM,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 거죠. 네.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현대차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GMP,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라인을 꾸리잖아요. eGMP라고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인 뭐라 그래야 되죠? 인증을 하는 절차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는 전기차를 현대차가 생산할 때는 아반떼 라인이죠. 그걸 개조했었어요. 네. 개조해서 이제 그러니까 엔진 연료차를 라인을 개조해서 전기차를 만든 겁니다. 전혀 다를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이 GMP라는 거는 완전히 그냥 전기차에 최적화해서 만드는 라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스트 인 타임처럼 네. 바로바로 부품을 수급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 통해서 2차 벤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직납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현대차 전기차가 생산될 때는 한 번 들어가면 2025년까지는 꾸준하게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양과 질이 굉장히 담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도. 네. 미리미리 주가는 또 하반기에 반응을 할 것 같은데 네. 이익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익은 아직 어떻든가요? 뭐 민동 대표시죠? 네네. 3분기는 노출하면은 내부자 정보기 때문에 네네. 안 되고 네. 우린 그래서 항상 그 표정을 보잖아요. 웃으시는지 아니면 찡그리시는지. 좀 굉장히 뭐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정으로 읽어야 되는 네네. 어려워 좀. 자, MC넥스 들어봤고 또 변화가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네. 오늘 또 작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 TOF에 관련해서 이즈미디어? 네. 여기가 이즈미디어라는 궁금합니다. 이제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카메라 네. 모듈 검사 장비 업체고요. 굉장히 네. 싱그러워요. 네, 네. 싱그럽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TOF 쪽으로 검사 장비를 굉장히 빨리 시작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이 이쪽을 이제 좀 기능에서 빼버리면서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LG 이노텍 쪽의 검사 장비를 그 TOF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하이비전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면 애플이 TOF 그 공급처를 다변화한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안드로이드 쪽에서 TOF를 하던 업체들이 그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MC넥스나 뭐 파트론이나 이런 회사들, 삼성전기. 그럼 거기에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누구냐? 이즈미디어입니다. 아, 이즈미디어. 네. 작은 기업이지만 또 네네. 뭐가 있군요.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원래 장비 업체들은 또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한번 일어나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해 두면 네. 이렇게 이제 TOF가 이제 다변화되고 이렇게 이제 또 원맨에 지금 사진은 나옵니다만 네네. 사실 뭐 일반 소비자들이 저걸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카메라 집에다가 모듈 저거를 네네. 찾아 놓고 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그 검사 장비들이고 네. 예,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전망이 밝다.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동안 절치부심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TOF 기술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거는 결국에는 원근감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뭐 카메라 자체로 액추에이팅이라는 게 이게 막 렌즈를 놨다 네네, 줄였다 그렇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네. 초점을 맞추는 그것도 건데. 뭐 스핑 네. 방식이 있고 무슨 네네. 방식이 있고 많더라고요. 네네, 뭐 맞습니다. 전력 소모에 있어서. 네네. 근데 이제 일반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 앞쪽으로 이만큼 대포처럼 튀어나와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 카메라는 얇으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석하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그 그렇죠. TOF TOF는 이제 라이다 3D 센싱하는 거고 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는 폴리드 줌이라고 해서 폴리드 줌. 예, 디스플레이 옆으로 이렇게 액추에이터를 눕혀서 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잔망경. 네네, 잔망경 구조입니다. 구조죠. 그런 쪽도 새로운 검사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활용가 돼 있고요. 네, 그런 쪽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카메라 구멍만 투명 디스플레이 쪽 후면에 배치를 해서 네. 이게 아예 카메라 구멍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쪽도 이제 검사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쪽도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300억 정도밖에 안 네네, 돼가지고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네. 과연 내공이 있을까 싶은데 들어보면 뭔가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데 TOF 검사 장비 관련 고객사는 과연 어딘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모멘텀이 있다면 뭐 어떻게? 네네, 뭐 삼성전기, MC넥스, 파트론, 뭐 캠시스 이런 데 납품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오필름, 써니옵틱스 이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좀 직격탄을 맞았었어요. 네,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 좀 아무래도 수주를 많이 주다가 네. 많이 이제 좀 끊겼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애플이 TOF를 쓰기 시작하면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결국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애플 쓰면은 그렇죠. 뭔가 킬러 앱이 나올 거예요. 네. 따라가겠지. 그렇죠. 그 킬러 앱이 나올 거고 그거를 또 따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검사 장비를 어디서 갖다 쓸까? 이미 아무래도 검증이 됐네. 과거에 어떤 검증됐던 업체들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즈미디어를 좀 봐야 네.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은 혹시 가늠되는 게 파악되는 게 좀 있나요? 장비 업체들은 아시겠지만 실적 방에. 추정 자체가 거의 뭐 장비 한 대가 뭐 이렇게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네. 그런 수주 한두 개만 나오면 변동성이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장비 업체의 투자는 심플합니다. 이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면 됩니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네네. 판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익이 좀 덜 나지만 그렇죠. 그래서 고퍼라는 고PER을 받지만 그렇죠. 네네. 결국엔 이익이 나서 PER이 낮아지는 그때 팔면 된다. 네네,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MC넥스와 이즈미디어, TOF라고 하는 기술에 근거해서 네. 쭉 들어봤습니다. 요즘 IT 업계 어떤가요? 좀 여기도 아직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형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연말까지는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있을 것 같고. 매크로 이슈들 결국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연말쯤 되면 CES 또 모멘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CES에서는 결국 또 UAM이라고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얼반 에어 모빌리티. 그 올해 정의선 날아다니는 회장이 택시. 그 드론 택시 우버랑 같이 공개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 또 MC넥스가 굉장히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카메라로 센싱해야 되니까요. 네. 우리 MC넥스. 하여튼 좀 공부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출연하시니까 그때 또 다른 기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시장이 좀 조용한 가운데 공부해 봅시다라는 주제, 그리고 뎁스 있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런 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자,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